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지난주에 찍었어야 되는데 네네. 주호민의 그 아이에 대한 담임교사가 네네. 유죄 판결이 났더라고요. 뭐 이렇게 버벅대? 아니, 특별한 얘기도 아니라 아니고 주호민 씨가 2022년 9월경에 고소를 해서 이제 형사사건이 시작됐죠. 네네. 아동학대죄. 과연 아동학대죄를 특수교사분께서 처벌을 받을 것인가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었어요. 네네. 집중을 했어요? 예? 집중력이 장난 아니지. 집중력 좋으니까 네네. 집중 딱 했지. 네. 결과적으로는 벌금 200만 원에 네. 2년 동안 선고를 유예한다 라는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실제로 이 판결을 선고한 판사님은 제가 친한 동생이에요. 뭐 너는 그런 거 얘기하면은 너 뭐 잘해주냐? 참고하시라고. 어? 아니 그래서 우리 동기잖아요. 제가 이 주호민 사건이 처음 이제 고소로 인해 가지고 진행되고 네. 사건이 법원으로 갈 때까지는 몇 개월이 흘렀겠죠. 그렇죠. 그 이후에 지금 이 동생이 이 사건을 맡아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첩보를. 친구나 뭐 형님 누님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듣고서 정말 골치 아프겠다, 고민 많이 되겠다. 그렇지. 이게 그 법리적으로만 고민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죠. 사실 언론의 관심이나 각계각층에서 거의 주로 주호민과 주호민의 아내가 잘못했다는 쪽으로 많이 여론이 형성됐던 것 같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또 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뭐 서희초 교사분께서 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으쌰으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언론을 통해 가지고 뭐 시위도 하시고 네. 또 자기 의견도 개진해 주시다 보니까 이거 기존의 판결 내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건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녹음기를 그냥 무단으로 넣고 이제 증거를 수집한 거 통기법 위반으로 증거를 못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동학대 이거 어떻게 이거 뭐 교사도 사람인데 짜증 한번 냈다고 이제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사건이에요. 이게 챕터별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데 제가 봤을 때 네네. 일단은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 유일한 증거가 녹음기에 녹음된 그 교사와 아이 간의 대화네요. 그렇죠. 이거든요. 지금 이 사건 그러면 같은 잘 경우- 들어봐. 첫 번째, 음.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결론을 내야 되고, 네. 그거 그러고 얘기하고 나면- 시작하죠. 얘기하고 그거부터 두 얘기할까? 번째, 첫 번째는 근데 지금 전제로 깔아야 될 게 이 사건의 판사님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해당된다. 범죄의 그 딱 사실관계 자체는 통비법 위반죄가 맞아 라고 판단을 했어요. 1차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사실 뭐 아이가 녹음기를 직접 가방에 넣어놓은 사람이 주체가 아이라면 네. 아이라면 당연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화 당사자니까. 본인도 대화를 하고 선생님도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다는 건 당연히 우리나라 그 판결 내 집정된 판결 내에 비춰봤을 때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주체가 엄마잖아. 주민, 그러니까 부모였기 때문에 문제된 사안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가 스스로 집어넣었다거나 아이가 그냥 그 녹음을 하는 주체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주체적인 행동으로 가방에 녹음기가 들어갔다 네. 라고 판단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성,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봤을 때는 통비법 위반에 해당된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 사건 판결은 얼마 전에 선고됐죠, 그죠? 네네. 근데 여기에 앞서서 직전에 2024년 1월 11일에 네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심 대법관이 오경미 대법관님, 우리 연선대 교수님이셨어요. 네. 다른 반에. 또 재미없는 얘기 하지 말고. 아니 들어봐 임마.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가 뭐냐? 이것도 저는 듣고 그 있었습니다. 부모가 네. 아이가 모르는데 아이 가방에 집어 넣은 거야. 녹음기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녹음된 파일이 증거 능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다뤄줬어요. 첫 번째, 이게 타인 간의 대화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는 몰랐고 그거는 엄마가 넣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타인 간의 대화다. 그럼 여기에서 공개된 대화냐 공개되지 않은 대화냐 라는 게 사실 중요하죠.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쪽 변호인은 1, 2심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공개된 대화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서 같이 수업 시간에 도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비밀스러운 대화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건의 1, 2심은 증거능력 인정했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대화는 아이들 같이 있는 30명 안에서만 공개된 거지 타인에게는 비밀이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고 그리고 엄마가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화 당사자가 아니어서 비밀 대화를 녹음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통비법 위반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네. 법률 규정에 딱 정해져 있는 그죠. 요건들에 맞춰 봤을 때는 뭐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모인 게 네. 100명이든 200명이든 1명이든 2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딱 소수 정예만 듣기로 한 그 녹음 그 대화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통비법 위반죄가 해당되죠. 외부 사람에게는 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판결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주호민 사건의 판결이 선고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학생이 좀 이제 그 자폐 증상이 있는 학생이 특수교사하고만 이렇게 있는 현장에서 폐쇄회로 하면 이렇게 CCTV 같은 그 영상 같은 게 촬영되지 않는데 혹시라도 학대를 당한다고 한다면은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은 녹음을 하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서 정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통비법 위반죄가 아니다. 라고 판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판시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회상규에 반하는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가 맞느냐라는 논점이 또 다시 딸려 붙게 된 거죠, 그렇죠. 사실. 이게 사실은 그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충분히 있지만 제가 걱정하는 바는 어쨌든 직전에 며칠 전에 네. 정면으로 여기하고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네. 그 판례를 거스르고 위법성이 없다라고 본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위에까지도 올라가서 유지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항소심에서 요 논점 관련해서는 녹음 파일 자체가 증거 능력이 부인돼서 통비법 위반죄 성립하고 정당행위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뭐 증거가 없네.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쓸 수 없네. 그런데 이 증거를 빼고 나면 공소사실 입증할 알맹이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반드시 그게 결과가 뒤집힌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그 아이의 진술도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 아이의 진술. 아, 그렇죠. 피해자 아이의 진술,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진술이 이거는 뭐 반대 당사자, 마치 민사에서 원피고의 진술처럼 그런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피해자도 그냥 단순 참고인이고 법정에 나오면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처벌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녹음 파일이 증거 능력 부인된다고 해가지고 뭐 기계적으로 반드시 이제 무죄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기의 증거 능력이 이 사건에서는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아동 학대가 맞느냐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어떻게 두 번째 생각하세요? 논점으로 이제 아동 학대죄가 맞느냐가 남는데 네. 저는 이 판단을 한 판사 동생하고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 보니까는 당연히 판사 입장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됐을까. 그냥 단순히 뭐 아동 학대죄의 범위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건 법리적인 부분 판단하기도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데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언론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지탄받지 않을까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과적으로 아동 학대죄로 형사 처벌이 뭐 맞다 정당하다 유죄다라고 받은 워딩이 어떻게 되죠? 워딩이 이런 겁니다. 재판부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한 발언은 다음과 같아요.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유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뭐야 지금 뭐 연기하는 거야? 아니 그건 그렇다고. 아니 뭐 성조를 저거 중국어인가? 그냥 그대로 읽으셔야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그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 이거 자기 감정을 담네. 아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그렇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딱 워딩이었는데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아이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좀 서운할 것 같아.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슬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특수교사, 제 친구 중에서도 실제로 친한 특수교사도 있고 맞아요. 또 교사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교사도 사람인데 한 번,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에 한 번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당일에 뭐 내가 진짜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로 뭐 5억이 날렸어. 네. 근데 애가 나 스트레스 주네. 한 번 짜증을 냈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아야 되느냐. 아동학대죄로 처벌받는 거 사실 교사 입장에서 굉장히 불명이고 그렇죠. 이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그렇죠. 받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렇죠. 그렇지 않더라도 실제적으로 뭐 벌금형 소액을 받는다던가 네. 지금처럼 선고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는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거 과연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죄로 형사처벌하는 그 영역과 아동학대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 아이한테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영역은 좀 구별돼야 된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속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아이를 괴롭혔다면 욕설을 했다거나 때리거나 뭐 그거에 준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싫어 너는 이제 최악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며칠 내내 반복했다던가 아니면 뭐 몇 개월 몇 회 동안 몇 개월 동안 반복했다던가 이렇게 한다면은 아동학대죄 형사처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정신을 잃고 아유 짜증나 라고 한 것만 가지고서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돼서는 안 되고 네. 단순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아 이거 정리 깔끔하게 잘 됐다.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해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은 저도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이 네네. 사실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이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이 적용되는 것이 귀에결면 귀걸이, 코에결면 코걸이라는 느낌이 저는 지울 수는 없어요. 네,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 송 변호사님이 무슨 지속적이고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아동복지법상 이 벌칙 규정에는 네. 지속적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학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지금 아까 제가 쭉 읊어드렸지만 너 싫어 뭐 이런 얘기가 반복됐고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특정했고 라는 부분이 여러 번 반복돼가지고 쉽게 말해서 너에 대해서 그 문장 내에 너를 폄하하는 내용이 7번, 8번 정도 나와요. 근데 저는 이게 한두 번 정도였다면 넘어갈 수 있겠거니. 그러니까 굳이 이것까지는 범죄로 성립되기는 어렵겠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하나의 문장에서 내내 네가 싫었고 한 이게 7번, 8번 반복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판단의 특성은 어쨌든 공소 사실을 찍어놓고 이거가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워딩 자체가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 이 워딩이 문장 내에서 몇 번이 반복됐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특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7번, 8번 정도 반복이 됐으면 송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네. 수위가 넘었다. 양이 넘쳤다. 학대가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존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연 형사처벌한다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아이 키우는 부모 중에 형사처벌 안 받을 사람이 존재하는가?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교사들 입장과 학부모 입장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학부모 입장은 오히려 교사들보다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초 사건이나 이런 주호민 사건을 보면 이 학부모들이 오히려 교사들 편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들은 아이를 키울 때 아이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극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뭔가 이제 조금 정신줄을 좀 놨을 때라고 해야 되나? 놓지 않더라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욱해가지고 격한 말이 나오는 경우는 다반사라는 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담컨대 조민근 변호사님께서도 육아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 분명히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해요 그런 얘기. 네?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학부모들 어쩌란 말이야. 학부모들도 혓바닥이 길어. 학부모들조차도 이 교사를 야 너 싫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서 그 아동학대죄로 처벌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이거는 얘기하고 지금 있는 이런 거예요. 얘기는 이 송 변호사님 얘기는 여론을 형성하는 얘기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얘도 하고 하는데 왜 나만 걸렸어, 씨. 이런 얘기 아니야 저는 지금 사실 외워가지고 그래? 폭행죄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는 과거에 이 영상을 찍을 때도 손만 깎다대면 폭행죄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내가 조 변호사의 어깨를 이렇게 두드렸다고 해서 폭행죄로 절대 처벌될 수가 없어요.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가 없습니다. 왜? 왜일까요? 폭행은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되니까요. 학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예를 들면 들어보세요. 학대도 똑같이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지만 성립해야 되는 거지. 한 번 정도 그냥 짜증 확 냈다고 해가지고 성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시류에 편승해가지고 너도 잘못해서 이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그냥 한 번 한 얘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 내에 반복해서 그건 존중한다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그건 존중한다니까. 그냥 그래 보인다. 그걸 이해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챕터로 넘어갑시다.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이가 너무나도 이제 좀 버릇없이 군다거나 해가지고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는 거, 소리 지른다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근거, 특수교사가 무죄일 수 있다는 이런 근거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워딩 자체는 증거로 인해서 인정된 워딩이고 이 워딩으로 봤을 때는 정서적 학대 범위를 넘었다. 그럼 나 조민근 변호사 고소할 거야. 왜? 근데 이 워딩보다 더 센 거 얘기한 거 나 들은 거 있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증거? 제가 그러면 수집하면 좀 고소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농담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다음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자, 우리 어쨌든 유죄가 인정이 됐어.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벌금 200만 원이 선고유예가 그렇죠. 났다는 맞습니다. 말이에요. 양형이 어떠냐? 양형은 이제 선고유예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판사의 고뇌에서 비롯된 선고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저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한번 아동학대죄를 무죄를 한번 선고해 보는 것도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겠는데 그게 아니 좀 그까지 얘기할게요. 본인 얘기할 때는 말도 못하게 하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고 기존의 판결내들이나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유죄를 선고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타협점으로서 적당한 판결 선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타협을 했다고? 네. 어쩔 수 없지. 판사도 사람인데 인정하고 인정합시다. 뭐가 판사가 신이 아닌데 유죄를 해가지고 유죄를 선고해가지고 이 사람 완전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도 솔직히 아니라고 내부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이 들겠지. 또 한편으로는 야 무죄 선고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이 되는데. 아니 그래서 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고였다. 이건 괜찮았다. 적절하다. 그렇습니까? 조명훈 변호사님 생각 어떠세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게 뭐 이렇게 달라 매번. 누가 너랑 왜 똑같아졌는데 내가 뭐 공산당이야? 뭐 이렇게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아야 된다고 한 적은. 그러니까 말도 못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게 지금 이 사건에서 분명하지 않은데 이게 지금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사안이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좀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물론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처벌불원이 있었던 사안이 맞다라고 하면 선고유예를 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워낙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얘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특수교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니까. 근데 처벌불원이 사실 있었다고 하면 응당 이 정도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처벌불원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형이 많이 낮게 나온 거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뭘 봐요 지금? 아니 주호민이 자신 유튜브 채널에서 처벌불원 탐험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입장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것 같은데 실제로 제출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거 근데 정답은 있죠. 어쨌든. 근데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또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리고 네 번째 논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 특수교사라는 좀 특수한 이제 직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형사사건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일용직 노동을 힘들게 해서 지금 하루 살고 있다. 이거 선처 사유로 주장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죠. 합니다. 물론 이제 판사님에 따라가지고 그런 거 고려 안 해서 선처를 안 해줄 수도 있겠지. 고려할지 말지. 하지만 분명히 선처 사유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때 특수교사가 그래도 특수교사로 신분으로서 이제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픈 애들을 다루는 그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그 도움이 되는 행동일 수 있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특수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관련해서 뭐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다 이제 이슈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고려가 돼서 선처를 받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또 네 번째 논점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선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특수교사였다는 사정들 충분히 드러내가지고 혹시라도 유죄의 심증을 가져서 유죄의 판결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많이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특히나 이제 특수교사나 이런 교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형사처벌 받았을 때 딸려오는 또 제약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정 벌금형 이상이 되면은 그냥 직을 잃어버려, 퇴직이 돼버려. 그러면 이제 손가락 빨아야 돼. 그런 사정도 있고. 근데 일반 그냥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벌금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기소유예 소액의 벌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이제 징계 절차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는 그런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고려된다고 하면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약간 좀 선처를 해줄 만한 포인트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벌한 거 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한번 저는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선처 사유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가중 사유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뭐 지가 뭐야, 경찰이야 검사야 뭐야, 처벌을 뭐 얼마나 세게 하려고 가중 사유래. 내가 말을 시작하면 또 딴지를 거네.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게 재미없을까봐. 이렇게 들어오네. 저는 공무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신분 보장이 되거든요. 공무원은 신분 보장이 다 되기 때문에. 뭐 신분 보장 뭐가 된다는 거야? 제도적 보장으로 헌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보장이 돼?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고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의무지 뭐. 딴지. 이게 멘탈 나갔어요.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다 알고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책임감을 또 안겠다 라고 국가와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넌 더 조심하지 않았니? 라고 하는 가중사유를 여겨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오히려 더 세게 처벌할 만한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가와 그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 자, 그러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이게 좀 더 세게 처벌해야 되는 사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처벌 물어서 제출도 없는데 선고유예를 했다는 거는 좀 봐주기식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자 봐봐요. 그냥 우리 민사상으로 편하게 얘기해 봅시다. 민사에 빗대어서. 일반인은 비공무원은 그냥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특별한 뭐 계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더해서 공무원은 국가와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만 국가와의 계약상 책임도 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물론 뭐 민사로 따지면 뭐 경합이냐 뭐 중첩이냐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계약도 위반했고 일반적인 행위 책임도 위반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계약이 없었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평소에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사람들 더 지켰어야 법률을 위반했다면 일반인이 처벌받는 것보다 더 세게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늘상 얘기를 드렸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경우에
그 국회의원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내지는 회계 책임자 있는 사람들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직이 날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네네. 근데 이 법원에서 사실 선고를 하거나 할 때 이게 벌금 100만 원, 벌금 300만 원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큰 형이 나올 만한 사안에서도 이거를 직을 안 날리려고 벌금 90만 원을 내요. 아, 그게 직을 안 날리려고 벌금 90만 원 냈다고 하면은 아, 판사님 이거 보시는 판사님도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그래, 좋아. 말도 안 되는 좋아. 얘기야. 좋아. 벌금 90만 원을 내긴 그리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이제 교사분들 다 봉기합시다. 조민근 변호사님께 악플 달아주세요. 미쳤어요. 아니 이거 봐,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제한하고 있어. 민주주의,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민주주의 제한을 받아. 맞는 말입니다. 어? 여러분들 악플 달지 말아주시고. 공산당이에요. 이거 선동꾼이 아니야 너는. 네가 김일성이냐? 비슷하게 생겼네.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을 해요.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말은 좋아. 맞아, 공무원이 날리지 않기 위해서 90만 원 취소. 어쨌든 근데 90만 원, 80만 원 선고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사안이 그런 거 없이 그냥 선고하면 90만 원, 100만 원 맞춰가지고 100만 원 선고 안 하려고 90만 원 선고하고 이런 사안이 있겠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형이 나올 수 있으면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과소한 형을 선고하더라.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 그 판사님들 중에서 벌금 그 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8, 90만 원 선고해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댓글로 해명하세요. 그분들이 여기 볼까요? 그분들 좀 봐주세요. 볼 수 있지. 충분히 볼 수 있어. 찾아보면은 볼 수도 있죠. 또 알고리즘이 더 노출시켜줄 수 있는 볼 수도 거니까. 있죠. 공선법 오늘 키워드에 넣었습니다. 봤죠. 지금 근데 저희가 그 대본을 짜고 들어온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있는 조민근 변호사님과 저의 의견도 이렇게 사사건건 딱 네 가지 논점만 다 잡고서 말씀을 나눴는데 다 결과론적으로 다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판단한 판사님의 그 결론도 1심, 2심, 3심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더불어서 언론의 기자분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분들도 다 시시각각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 의견들을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의견 자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뭐 그 사람의 과거를 깐다든가 이런 행동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럼요. 는 거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왔잖아. 이걸 소위 마녀사냥이라고 하는데 어떤 여론을 딱 찍어놓고 거기에서 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네? 막 봉기합시다! 이렇게 하는 악플 달아주세요. 사실 조민근 변호사한테. 이런 자들이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 송 변호사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제 생각 다를 수 있잖아. 그럼. 그리고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그 의견, 생각들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결정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답이 안 나오니까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수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딸랑 두 명이기 때문에 다수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호민 사건의 판결문을 신속하게 확보해가지고 판사님이 내린 결론을 지금 이렇게 기사만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 하나하나 뜯어봐서 제가 결국엔 또 조민근 변호사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에서 1, 2, 3심이 있잖아요. 그럼요. 판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뭐 결국은 대법원 판결하고 다른 의견을 낸 판사는 미친놈이니? 아니잖아요. 죄송한데? 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2편으로 다시 한번 판결문 봐서 받아보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그때쯤 제가 판결문을 보고 논리 정연하게 조민근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조민근 변호사 평소처럼 뭐 어정쩡하게 얘기하다 결국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봅시다. 아닌가요? 네, 한번 봅시다. 한번 토론을 한번 격렬하게 한번 벌여보도록 할게요. 오늘 참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